네, 2023년 5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우주 전쟁을 소재로 삼아서 국제 정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제 정치 중에서도 인게이지먼트, 개입이라고 번역하는데 개입은 도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인게이지먼트를 토대로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제 생각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일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잔재를 요격해버리고 대한민국은 소리소문 없이 북한 군부의 2인자, 이번 미사일 발사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리병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제거하는 겁니다. 소리소문 없이.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정찰위성 발사를 빙자한 미사일을 쏘게 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일본은 일본의 위협 요소가 되면 요격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자.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입니다. 이 북한이 참 웃기는 나라예요. 북한에도 정당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공산당이 항상 여당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에서 나라를 이끄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국제부장 무슨 부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자들이 안을 짜면은 그게 그들의 정부인 뭐라 그래야 되나 국무원인가 여기에서 그거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란 국가에도 조선인민군이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북한이란 나라의 군대라고 봐야 되는데 이 군이 북한 공산당인 노동당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군대를 다루기 위해서 중앙군사위원회를 노동당에 두고 있어요. 김정은이는 노동당을 이끄는 총비서이면서 노동당에 속한 조선인민군을 지휘하기 위해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이 리병철이라는 친구는 부위원장을 하는 겁니다. 조선인민군의 총참모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 위에 북한 행정부에는 인민무력상이 있을 겁니다. 그 장관인데 그런 사람보다가도 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 더 센 겁니다. 그래서 리병철은 2인자입니다. 그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월 달에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그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정찰 위성 1호기 말고도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 수단들을 미국과 그 추적 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들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 억제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 그랬습니다. 미국과 그 추적 무력은 대한민국과 일본을 가리킨 거죠. 이 한미일이 하는 군사행동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판별하고 억제하고 또 그들이 뭔 짓을 하는지 대비하기 위해서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정찰 1호기와 또 새로운 시험 정찰 수단을 발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로 든 게 내일부터 지금 일본 해상자유도 깃발, 우일기 비슷한 걸 달고 들어온 일본 자유함이 들어왔는데, 호위함이 들어왔는데 그 한미일, 호주 이런 함대가 모여서 PSI 훈련을 하죠. 이번 PSI 훈련 이름은 Eastern Endeavour 23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는 신경이 쓰인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한미 육군과 공군이 합동으로 화력 경멸 훈련을 합니다. 한미 공군기들이 엘리펀트 워크라고 해서 대규모 편대공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활주하다가 그런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철원에 가게 되면은 명성산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산정호수랑 가까이 있죠. 거기 가게 되면 철책이 쳐져 있고 철책 안쪽으로는 거기가 이제 우리 육군 5군단에서 관리하는 승리의 5군단, V자죠. 로마자로 5자가. 거기가 필승 사격장인데 거기에서 한미 공군기들이 날라와서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한미 기동부대가 돌격을 하면서 다양한
공직기동전을 연습합니다. 이게 합동화력 경멸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략원자민 SSBN이 한반도에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자기는 위협이기 때문에 이걸 보기 위해서 자위권 차원에서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공중 정탐 활동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강화됐다. 자기네 수도인 평양을 포함한 공화국 서북지대는 물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주변 국가의 중심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다. 아니 북한 임마 니들이 미국한테 다 들키고 있으면 니들 거나 걱정하지 주변국 중심지역과 수도권까지 미국이 감시한다. 이건 뭐냐면은 미국의 정찰 위성들이 중국을 본다는 얘기예요. 슬쩍 이렇게 뭔가 하면 중국을 끌어들이는 거야. 야 내가 지금 말해 중국을 살피는 미국의 활동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니 중국은 너 내 편 들어라 이렇게 꼬시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자위권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건 자위권이 아니고 지금 니들이 계속 핵 미사일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어떠한 로켓 발사도 안 된다.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니들은 하면 안 된다. 그런 결의를 한 나라 중에는 중국,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다. 말도 안 된다. 북한도 그걸 아니까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기 위해서 주변국 수도권과 뭐 어디를 미국이 본다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부는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위기 관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상대방이 막 도발하려고 할 때 살살 달래는 게 있고 오히려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가는 거죠. 까부르면 때려, 너 때리면 죽여, 간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죠. 살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인을 선대하라. 갑자기 무방비로 있는데 도둑놈이 들어왔다.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힘을 쓰면 상대방도 긴장하고 있으니까 큰 사건이 당하게 되죠. 그래서 힘이 없을 때는 악인을 선대해서 예 해갖고 달라는 거 주소 돌려보내는 게 낫다. 이런 주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완력이 있고 기지가 있으면 바로 제압해서 아예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이 힘이 없거나 문재인처럼 북한 장단에 노는 그런 작자들이라면 악인을 선대하겠죠. 그러나 악인은 악인입니다. 그들은 꺾어야 됩니다. 꺾을 때 하는 방법이 인게이지먼트, 개입입니다. 그들이 나쁜 짓을 안 하면 가만히 냅둬야죠. 어떡합니까? 근데 이렇게 툭툭 치고 나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합니다. 그래? 그럼 너 하면 너 혼나? 말로 하면 안 됐죠. 움직일 때 같이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시위 현장에 가게 되면 범인들이나 불법 시위하는 사람들이 무력을 행사하려고 이렇게 뭘 들면은 경찰로 방패 딱 들고 방망이 드는 거죠. 군인이라면 총 딱 드는 거고. 네. 뭘 그걸 갖고 나중에 뭐 민주 시위를 진압했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잡아야죠. 이런 것이 개입입니다. 악인을 선대하지 않는 게. 그리고 그때 악인을 잡아버려야만 그 이후에 악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권력이고 국가 간에서도 이게 국제 정치의 경찰력이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지금 북한의 외무부 장관은 우리 문재인 정권 때도 강경화 씨를 여성 외무부 장관을 했는데 북한도 지금 최선이라고 여성을 외무상으로 외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죠. 이 최선희가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를 29일 만나서 서로 했대요. 그 결과를 러시아 대사관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양측은 여러 분야에서 쌍무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상황과 전망을 토의했다. 신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했다. 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북한이 정찰 위상 쏘는 거에 대한 확실한 지지는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이 평양 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에서 농번기 맞으면 가서 농사일 도와주고 직원들 동원해서 그 농장 가가지고 북한 농장 가서 뭐 같이 일도 해주고 쇼죠. 다 쇼죠. 그 다음에 지금 개성공단이 지금 다 폐쇄가 돼 있습니다. 근데 개성공단에 출퇴근시키기 위해서 개성지역에서 개성공단 출퇴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제공했던 버스를 지금 북한이 갖고 가서 평양에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죠. 우리 재산을. 국가라고 하는 거는 저 같은 국민의 생명은 물론 재산도 보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재산을 저렇게 북한이 마음대로 쓰게 하는 걸 냅두면 안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재산이
개성에 있던 남북연락사무소인데 그거 파괴했잖아요. 그거 가만두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젠가 응징을 한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러시아 대사는 한국은 웃긴다. 개성공단 버스를 북한이 무당 사용하는 거에만 관심 갖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은 개성공단을 대한민국에 돌려주지 않아서 더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건 왜 안 보냐, 이런 식으로 궤변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자, 이제 북한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1년 가까이 지났는데 근데 그동안은 외교를 다지느라고 윤 대통령이 우리도 핵무장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고, 워싱턴 선언에서 핵무장을 일단 안 하고 NPT 체제에 있겠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강화된 확장 억제를 받겠다라고 했고, 이제 그러면서 한미일 공조를 굉장히 강화해가면서 한일 공조도 강화해가고 있죠. 이렇게 준비를 하는 사이에 북한도 준비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힘겨루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도발할 수는 없죠. 근데 북한은 한번 응징을 해야, 까부는 놈들을 한번 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을 쭉 키우면 이 덤비는 놈은 꼭 덤비긴 나옵니다. 나올 때 이걸 피하지 않고 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짓을 했을 때 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게이지먼트, 개입입니다. 도발은 내가 일부러 찝쩍거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명분을 딱 가지고 우리 쪽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얘네들이 그럼 뭘 쏘겠다 그래. 그건 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거야. 그럴 때 그걸 탁 치면 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들면 파박 치는 거죠. 뭐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악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요때 요런 악인을 제거하지 않아서 전쟁이 커졌던 게, 나치가 이제 처음에 오스트리아를 합병을 하고 체코의 슈테텐란트라는 데가, 거기가 독일인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를 또 겁을 줘서 체코로부터 뺏어서 합병해 버립니다. 근데도 그때 유럽의 최강국인 영국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겁을 먹고 영국, 프랑스하고 상호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한 폴란드를 독일이 쳐들어갑니다. 근데 영국과 프랑스가 출동을 해가지고는, 출동만 하고는 싸우진 않아요. 독일 국경선에 서갖고 워워워워 이러고 그냥 제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영국, 프랑스 헛거구나 하고 프랑스를 쳐들어가면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영국이 폴란드를 쳤을 때 독일의 뒤를 쳤어야 되는데 안 친 게 미스거든요. 지금 북한이 까불 때 윤석열 정부가 계속 북한에 대한 경고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뒤로 물러서면 북한은 기고만장합니다. 이때 북한은 쳐야 돼요. 방법이 뭐냐? 일본의 기시다 정부에서는 북한이 발사한 위성 잔재가 일본 근처로 떨어지면 요격하겠다. 요격해야죠. 그리고 제가 제기하는 거는, 요번에 이렇게 김정은은 이제 쏙 숨을 겁니다. 안 나올 겁니다. 리병철이가 나왔다 하던데, 리병철을 쉽게 말하면 암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지. 지난번 미국이 알카에다 1인자를 파키스탄에서 잡았잖아요. 그 친구가 아파트 발코니에 나와서 뭐 담배를 피려고 했는지 나왔을 때, 미국 무인기에서 창이라고 해야 되겠지. 창인데 촥 날라오면서, 이게 포기하기 없어요. 날라오면서 칼이 촥 나옵니다. 사람을 수직으로 잘라버리죠. 폭발이 없으니까 그 맞은 사람만 죽죠. 그렇게 해야 알카에다의 지도자들이 겁을 먹고 함부로 못 움직이는 겁니다. 미국의 CIA가 미국이 군대를 동원해서 아프간 들어가게 싸우게 되면 아프간 주민 중에 항거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딱 하나하나만 원포인트로 제거해 들어가면요, 이건 CIA하고 미국 특수전사령부하고 미국의 공군 특수부대하고 하는 작전이거든요. 이게 평시작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의 핵을 없애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북한의 핵 과학자나 핵 정책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하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란의 핵과학자가 출퇴근할 때 누군지 알 수가 없지. 이란은 그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차가 막 교통체증에 걸리면 오토바이도 둘러싸이죠. 그때 누군가 차에다가 C4 폭약을 딱 붙이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가 부르릉 갈 때 뻥 터지는 거죠. 그럼 뭐 이란의 핵과학자들이 바짝 쫄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억제한, 이게 인게이지먼트입니다. 지금 우리 그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권이 국가정보원을 개판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걸 다시 이제 옛날처럼 돌아가게 되면 문재인 정권 좌파가 다 대들 겁니다. 그래, 글로 가지 말고
북한 정권 붕괴 전문 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국가정보원 주도하고 우리도 이제 특전사하고 해군 특수전여단이 있고 우리 정보사령부에 HID 부대가 있으니까 그런 요원들이 소리치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김책공대, 김일성 공대 학생들한테 민주화 바람을 넣어서 그들이 5.18 광주가 그토록 좋아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 5월 출정가 이런 노래 부르면서 산자여 따르라 하면서 김정은 타도를 외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북한 핵을 평화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상당히 바랬었는데 지금 북한이 슬슬 도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불법 도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물러서지 말고 오케이 하다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그랬으니 응분의 대가를 이 범행을 한 리병철을 제거한다든지 김정은을 궁극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가는 겁니다. 무인기를 동원해서 알카에다 1인자를 없애듯이 아주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건 불법에 대한 공권. 미국은 총을 쏴버리잖아요. 경찰이 엎드려 안 엎드리면 쏴. 그래서 아주 흉포한 이 현행범들도 엎드리라면 엎드리잖아요. 안 엎드리면 막 쏘고 막 무지한 구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공권력입니다. 우리 공권력이 너무 약했어. 그러니까 민노총이 저렇게 날뛰고 그러는 거죠. 민노총 대한민국 사람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북한에서 날뛰는 북한의 리더들을 강력하게 잡아라 이겁니다. 그 첫 번째 타겟은 리병철이 되기에 딱 좋죠. 최선희도 될 수 있고 뭔가 움직이는 자들. 일본은 미사일을 잡고 한국은 리병철을 잡아보자. 인게이지먼트. 국제정치, 냉엄한 국제정치. 국제정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힘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걸 조금 설명드렸습니다.